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에 할 강의는 아이들 육아를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는데 그 중에서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일관성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부부나 가족들이 꼭 지켜야 하는 일관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이를 육아를 할 때는 부부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대부분 보면은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일 다니시고 늦게 오시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육아는 어머님이 많이 맡아서 하고, 이 교육 동영상 같은 것도 아버님보다 어머님들이 많이 보는데, 어머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면은 이제 보편적인 거를 많이 선택을 해요. 이 보편적인 것이 잘못된 것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방식을 많이 이용을 해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런 육아 정보를 많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옆집에서 뭐 한다, 뭐 했다, 이런 거랑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 교육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어머님과 아버님이 많이 교육 방식이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부부라고 해도 성격이 똑같지는 않아요. 그 성격별로 육아 방식이 틀리고, 서로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 교육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하는 교육 방식도 두 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두 분의 교육 방식을 똑같이 일관성 있게 맞춰 놓고 아이한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어머니 같은 경우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의 관련된 그런 일을 한다면은 대부분 아버님 같은 경우는 어머니한테 맡기지만은, 그런 경험이 없는 두 사람이 만났을 때는 보통 어떤 방식을 선택하냐면은 본인이 부모한테 받았던 그 육아 방식을 아이한테 하려다 보니까는 서로 다른 육아 방식이 아이한테 일관성 없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엇인가 가르치려고 할 때는 두 분이서 상의를 하셔서 공통적인 거, 훈육을 할 때도 공통적인 거 이렇게 하셔야 되고, 한 명은 아이한테 훈육을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또 한 분은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러니, 아이가 그럴 수가 있지 이러면서 아이를 감싸준다 그러면은 아이는 감싸주는 사람 편을 들게 돼 있어요. 아이의 뇌는 성인과 같이 판단 능력 이런 것들이 거의 적기 때문에 간사한 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쉽고 편안한 것을 더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어린 시절에 나쁜 것, 좋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면은 아이의 뇌는 그거에 물들게 돼 있고, 학교 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면은 학교 간 이후 아이는 나쁜 성격으로 자랄 수가 있어요. 이후에 고치려고 해도 기본 베이스가 어린 시절에 잡아 있기 때문에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또 가족들 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 아버지 외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도 교육 방식이 다 다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랑도 틀리고. 그러면은 4명에서 다 다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는 누구를 선택해요? 자기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한테 많이 혼내는 사람을 보통 서열 1위로 놓고, 자기를 감싸주는 사람을 서열 맨 밑으로 놓고, 심하게는 자기 밑으로 놓으면서 버릇없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관이 똑같아야 아이는 모든 사람을 최소한 자기 식구에 한해서는 자기 윗서열로 놓게 돼 있어요. 이 서열에 따라서 말 잘 듣는 그 부위가 다르게 돼요. 성인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서운 사람 말을 더 잘 듣잖아요. 잘 듣는 것보다는 더러워서 말을 잘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요. 무섭다는 거는 솔직히 좋은 게 아니에요. 나쁜 거예요. 아이들한테 무섭게 하는 거는 공포심을 자극하게 하고 공포심에 의한 복종을 나타나게 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섭게 하는 행동은 굉장히 잘못되고, 뭐 권위주의 의식을 세운다고 너무 심하게 아이를 지금 말로 뭐 닥달을 하거나 너무 구박을 하거나 이러면은 아이가 그거에 대해서 공포의 복종심을 나타나게 돼요. 그거에 의한 또 다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여러 가지 성격 장애가 나타나게 되고요. 육아에 대한 훈육은
훈육이라는 뜻은 아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보듬어 주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시키다 보니까는 아이를 때리고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제대로 된 올바른 교육 방식, 훈육 방식을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이런 교육이나 훈육 방식은 부모님이 나한테 했던 방식을 그대로 아이한테 쓰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이 교육이나 훈육 방식을 공부를 해서 조금 배우셔야 되는데, 뭐 다들 뭐 육아가 바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러지 못하는데, 뭐 커피 한 잔 마시면서도 육아 동영상 볼 수가 있잖아요. 바쁘다는 거는 좀 핑계인 것 같아요. 집에 오면서 전철 안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드라마 볼 시간에 육아 동영상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개인 여가 시간을 할애를 한 상태에서 아이들 육아를 하려니까 육아하는데 바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껏해야 아이들 육아할 수 있는 거 4년? 5년이에요. 그 이상부터는 애들이 말 잘 듣는 애들, 말 안 듣는 애들로 나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5살까지 아이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아이가 말을 듣든지 말을 듣지 않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5세까지 바쁘다고 아이들을 놔두거나 방임을 하거나 아니면 학대를 하거나 이랬을 때 아이는 6살이 지나서 그 교육 방식에 의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7살에 보통 나타나게 되고 7살 이후부터는 고치려고 해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이가 그나마 말을 잘 듣는 4살, 5살까지 아이들 정서적, 사회적 교육을 해주면서 부모랑 애착 관계를 쌓아가는 것. 이것이 아이가 부모 말을 자연스럽게 잘 듣게 하는 방법이에요. 얘기했다시피 어머니랑 아버지랑 교육관이 똑같아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부모가 하는 그 교육 방식을 따라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훈육을 당해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 훈육하시는 분들이 다 그 방법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만히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이 와가지고 아이를 왜 그랬어? 그러면서 막 안아주고 막 이러면은 아이는 다른 사람들을 다 미워하고 나를 안아준 사람만 좋아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잘못해서 울고 있거나 이럴 때는 아이가 정서적 안정을 찾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 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아이를 훈육할 때는 잘못된 장소에서 훈육을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장소에서 2m든 3m든 움직여서 다른 장소에서 그에 대한 아까 혼냈던 훈육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잘못된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훈육을 하게 되면은 아이는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닫게 돼요. 항상 장소를 옮겨서, 조금이라도 장소를 옮겨서 그 장소에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고,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절대 훈육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아이를 혼내거나 이런 행위들은 아이의 자존감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것이며, 그런 장소에서 많이 때렸을 때는 그냥 냅두시는 게 좋아요.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떠든다고 아이를 무엇인가 해주면은 아이는 그게 학습이 돼서 공공장소 나갈 때마다 아이가 땡깡을 부려요. 하여튼 이런 교육관이나 훈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부부가 동일시해서 똑같이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거를 다르게 해줬을 때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아이의 정서적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별거 아닌 거지만은 교육의 일관성을 갖는 게 아이들 추후에 교육을 할 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어머니든 아버지든 똑같이 육아에 관련된 동영상들을 보든지 책을 보고 공부를 하시든지 하시고, 절대 보지 말아야 될 책이나 동영상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아이한테 통합적으로
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이렇게 하고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하시는 그런 책들이나 동영상들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아이들마다 성격, 기질, 뇌 타입 다 다르면서 그에 따라서 가르치는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모든 아이가 똑같이 한다고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동영상이나 책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뭐 사교육 선생님들 이런 거에 관련돼서는 절대 보시면 안 되고 다가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책을 고르실 때도 어떤 기질의 아이는 어떻게 가르치나 이런 것들, 어떤 타입의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치나 이런 책을 보셔야지 전반적으로 뭐 6세에 뭘 가르치고 5세에 뭘 가르치고 이런 책들 절대 보지 마시고, 또 60개월 이전에는 절대 한글이나 수학 교육 같은 거 안 하시는 게 아이들 정서 발달이나 또 다른 학대로 이어지는 그런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고, 60개월 이전에 잘못된 선행학습으로 아이가 정신적 질환을 앓을 수가 있으니 이것도 방어를 할 수 있는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60개월 이전에는 웬만하면 학과 공부보다는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또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든지 밖에를 구경을 하든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고 예의범절을 가르쳐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는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아이들 이제 지금 월초니까 월초도 이제 거의 끝났네요. 7살 되는 아이들의 이제 1살이 지나면은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1년 정도 남았죠. 7살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실 게 있어요. 부모가 가르친 교육 방식에 의해 가지고 많이 결실을 맺어지는 이 나이가 7살이에요. 그래서 7살에 아이들이 자네가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성향들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때 아이의 맞춤식 교육 방법이 있어요. 7살에. 그래서 해줘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마다 성격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다 맞는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해줘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 전에 준비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글을 일찍 배웠던, 수학을 뭐 덧셈 뺄셈을 하던, 한글을 뗐던 안 뗐던 이 아이들 상관없이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걸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에 7살 이후에 해줘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